오늘 매일그대와 3부 순서는 르투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첫 시간인데요. 네.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좋은 상담 이야기 네.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교수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화 이야기 나누면서 사랑과 영혼 네. 이야기 나눴거든요. 네, 저도 오면서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채팅창에서 또 많은 분들이 뭐 이 도자기 빚는 장면 또 네. 부부끼리 또 이렇게 한 번씩 하신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진짜 도자기는 아니지만 네. 백허그하고 네. 이 노래만 나오면 이 장면을 연출한다는 분도 계시고 좋네요. 그래서 참 금슬 좋으시다. 네. 그래서 또 부러워하고 또 부부끼리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또 오늘 주제가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주제가 어떤 네. 내용이죠, 오늘 교수님? 행복한 부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새해고 또 새해 또 첫 주니까 우리가 또 새해를 잘 보내려면 네. 사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에 기초잖아요. 우리가 네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다음 일도 잘 또 열심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또 올바른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고 모든 거의 맞습니다. 기본인 것 같아요. 부부 네.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일에서 의욕도 떨어지고 맞아요. 잘 많이 못하게 되니까 오늘은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미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셔서 이게 네. 필요 없는 몇 분이 계시긴 한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또 부부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행복한 부부가 누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실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행복한 부부의 특징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 특징을 우리가 알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네. 좀 더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네. 네, 그런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인생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몇 네. 가지 추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토가 되고 또 현실 속에서 많이 증명이 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보신다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친구 같은 부부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예, 부부. 부부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친구처럼 느껴지는 부부.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20대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형을 물어보면 친구 같은 뭐 부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네. 보통 뭐 얼굴 예쁘고 그다음에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좀 기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 유머가 있다든지 재미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친구 같은 사람이랑 좀 편하게 느끼는 사람, 저 사람 어때? 그러면은 뭐 아무 감정 없어, 아무 느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물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작하지만 그런 마음이 사그러들면 결국에는 나중에 부부간에 우정이 깊은 사람이 결국엔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처럼 이제 지내려면 서로 같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또 편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는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다 보면 그 문제들이 집중하느라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서로 닥친 일들을 해나가느라 사실 서로가
함께 보내면서 같이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함께 뭔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서로 편하게 많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느낌이나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음. 친구처럼 지내는 네. 예, 그게 막 속에서 막 어떤 뭐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도 예, 친구처럼 이렇게 노년에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진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부부들이 자녀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 이렇게 바쁘게 워낙 자녀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며 살아가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자녀가 떠나면서 부부가 이제 남으면서 부부가 그런 어떤 충분한 우정이 쌓여 있지 않은 경우는 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지내기가 아. 힘들대요. 맞아요. 네. 이제 어. 그때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더 어색해져서 각자 따로 논다든지 네. 각자 따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각자가 이제 따로 자기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나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뭐 음.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네. 시간을 보내서 차 한 잔 놓고도 음. 뭐 친구처럼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네. 부부끼리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는 자꾸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네. 싶고 얘기하고 싶고 네.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쁠 때는 뭐 네. 자녀 키우느라 또 각자 뭐 하는 일을 하느라 음. 뭐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일수록 덜 신경 쓰게 예.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사람만 나가서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네. 좋아하는 뭔가를 같이 하신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네.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어떤 갈등이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두 사람 같이 있는 게 어색해지고 그다음에 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어색해져서 나중에 이제 자녀가 떠나거나 두 사람만 남았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힘들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좀 슬프네요. 그런 현실이. 그러니까 자녀가 사실 가정에 있어서 참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 네. 가정에 기쁨도 주고 네.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이 좀 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네. 또 교수님 이야기를 저는 듣고 보니까 자녀 키우는데 좀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남편분은 밖에서 일하는 데 치중하시고 네. 아내분은 아이들 자녀들 케어하는 예, 데 케어하는 치중하고 데 하니까 치중하고. 각자의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귀찮기도 하고 또 뭐 새삼스럽게 뭘 우리 둘이서 또 만나면은 또 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갈등이 어려운 것들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막 마음이 상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함께 인조이할 수 있는 좀 릴렉스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게 적어도 있어야 친구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를 또 풀어야 네. 자녀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이 가는데 부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서로 간에 못 풀면 그 스트레스가 또 자녀한테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자녀를 더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친구처럼 지내는 그 부부가 네.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같이 취미 생활하고 뭐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쵸. 왜냐면 뭐 어떤 부부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둘이 너무 틀려서 네. 같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음.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작은 거라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개발을 하든가. 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 같은 부부를 네. 설명해 주셨고요. 또 다음은 어떤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을 잘 다루는 부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갈등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이가 좋다가도 싸울 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음. 굉장히 서로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멀어지는 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반복이 되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데 싸울 때도 싸우는 거를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싸우는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뭐 싸울 수도 음. 있지. 뭐 음. 잠깐 싸운 건데 뭐 이렇게 네. 좀 가볍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음. 이제 싸울 때 했던 그 작은 말들 음.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네. 곱씹으면서 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네. 매번 싸울 때마다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더 싸움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을 네.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는데 그걸 자꾸 네. 끄집어내잖아요. 예, 그쵸? 끄집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사실 이렇게 부부간의 싸움이라는 게 둘 다 이기든가 둘 다 지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이기고 누가 한 사람이 지는 그런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가 싸워서 어떡하지? 우리는 완전히 끝났나 봐. 이렇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은 서로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음. 싸울 수도 있지. 오늘 그냥 뭐 이제 한번 싸웠다는 거에서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싸운 걸 이제 너무 크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음. 이제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네. 나중에 계속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더 악화되겠죠. 아. 그래서 어, 싸움에 대해서 뭐 부부가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네. 싸울 때 했던 말들은 그냥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성이 돌아오고 네. 이제 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는 사실 그런 말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했던 말들인데 그래서 좀 싸울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싸울 때 잘 싸우는 게 어떤 이제 간단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게 격한 말들은 이제 싸울 때 많이 나가잖아요. 싸울 때 평시 같으면 하지 않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피해서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뭐 거르지 않고 막 나가니까요, 말이. 네, 네. 그때는 거의 100%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네. 주고받게 돼 있고 네. 건강한 대화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화가 났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자기 몸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빠르다든지 네. 그 다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이렇게 확 달아오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있을 때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예, 그게 지나가야 돼요. 네. 지나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시 밖에 나가서 자기 화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재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냥 자버리는 거죠. 자고 나면 보통 기분이 다시 좀 새로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정말 좋은데 그럼 이게 보통 남성분들이 조금 화날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옆에서 또 지켜보는 아내는 아우 답답해. 왜 얘기 그럴 안 수 하고 있어요. 자나 이런 네, 맞아요. 이야기도 그럴 수 들은 있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임아웃을 잘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내가 좀 되게 좀 당신 말 때문에 되게 화가 나는데 지금 얘기하면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조금 있다가 네.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고 네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도 연습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스타일을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이게 보통 부부가
한 사람은 추격자 역할을 하고요. 한 사람은 도망자 역할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추격하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 가서 잡아 끌고 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얘기해 당장. 네네. 이렇게 하는 건 추격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음. 누군가 막 추격해 오면 도망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도망하게 돼 있거든요. 네. 누군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막 쫓아오면 아무 이유 쫓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도망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누군가 막 너무 추격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도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성향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훈련을 좀 하시면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 싸운 걸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 이야기 잠깐 하면 저희도 그렇게 조금 내가 화날 것 같다. 지금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이 가라앉으면 언성이 높아질 일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때 되면 보통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할 네. 수가 있는데 확 달아오르는 상태에서 막 내뱉는 말이 몇 번 오가게 되면 이제 더 이게 악화되잖아요. 그죠? 그쵸. 더 감정이 더 이제 더 달아오르고 그때 되면은 정말 하지 않아도 됐던 말들을 음. 꼭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일단은 스탑을 하는 게 그 전에 스탑을. 예, 네. 스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패턴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화나면 어떤 식으로 화를 내고 네. 아무리 화가 나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건강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먹히는지 잘 이렇게 통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0년, 40년, 30년, 40년 이게 자기에게 이게 버릇이 된 거기 때문에 네. 패턴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연습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연습을 하시면 하실수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행복한 부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갈등을 잘 다루는 그런 부부까지 교수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매일 그다 3부 초대석에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 이종청 교수님과 함께 부부 생활, 이 행복한 부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채팅창에 한 분이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반려견 키워보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네. 1582님, 자식 떠난 자리 메우려면 반려견 키워보세요. 할아버지 오신다. 할아버지한테 가봐.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등등. 내가 직접 직접 하기 뭐한 표현들을 남편 앞에서 반려견한테 대신하면 부부 사이가 훨씬 반려견 이야기에서부터 화기애애하게 나가죠. 외롭지도 않고요. 강추해요 하셨는데 네. 아마 경험에서 네네. 이렇게 우러나와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더 화목하게 하고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진짜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반려견을 키우는데 자식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제 뭐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한테 집중을 하는데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가족들을 더 뭉치게 하는 목적으로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반려견한테만 집중하고 가족들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는 전혀 두지 않고 반려견한테만 대하고 이제 뭐 반려견한테는 빵긋빵긋 웃지만 가족들한테 차갑게 대하고 이렇게 네. 내 마음의 탈출구로 하면 반려견을 이용을 하는 거는 별로 건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반려견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화제거리가 생기고 네.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 주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족들을 더 가깝게 하는 역할로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습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둘 데는 없어서 반려견을 키우고 다른 가족들하고는 뭐 차갑게 대한다면 그렇다면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음. 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건 좋은데 또 그 반려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네. 내가 그것이 네. 가족 대하는 것과 반려견 대하는 것 그게 뭐 차이가 나거나 반려견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네. 된다는 그렇게 되면은 거죠. 네. 오히려 네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 가족 네. 편에서 '아니 저 반려견한테는 저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반려견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가족에게 가족 관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계속해서 이 행복한 부부의 특징들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부부예요. 음. 이제 이걸 뭘 말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결혼을 자기 인생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결혼을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런 네. 말이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이제 계약은 contract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은 covenant라고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쌍방간에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우리가 뭐 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를 뭐 이렇게 들어갈 때나 집을 살 때나 뭐 아니면 회사끼리 뭐 어떤 쌍방간의 어떤 계약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결혼은 그냥 깨지는 거죠. 음. 물론 우리가 결혼에 대한 헌신도가 결혼은 뭐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쪽 배우자가 한쪽 다른 배우자를 어뷰즈할 때, 그러니까 네. 학대하는 경우, 네. 학대한다든지 뭐 그게 성적으로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든지 음.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학대하는 경우 뭐 또 다른 경우는 한쪽 배우자가 지나친 중독에 빠져 있어서 네.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이 도저히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네. 뭐 외도라든지 뭐 네. 이런 특별한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결혼은 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고 하는 음. 거. 자기가 50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마치 50대 50으로 해서 100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00대 100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50대 50이란 건 뭐냐면 나 50 내놓고 당신 50 내놔서 그래서 이렇게 함께 100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네가 50을 내놓지 않으면 나도 50 내놓지 않겠다. 내가 왜 당신이 50을 내놓지 않는데 내가 왜 50을 내놔야 되느냐. 네. 네. 라고 하는 개념은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결혼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내야 결혼이 유지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 우리가 서약이란 걸 하잖아요. 언약이란 네. 걸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그래도 결혼 생활 행복하게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그래도 끝까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든지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을 이제 지나고 났을 때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그 열매들을 이제 맛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음.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네. 하는 거 서로 간에 어떤 꼭 지킨다거나 음. 약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네. 사람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에 네. 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제 결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확률이 높겠네요. 네. 네. 다음은 어떤 건가요, 교수님?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서로 가치관이 같은 것들이 부부가 가치관이 같은 부부가 행복하다고 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 그다음에 성적인 매력, 음. 그다음에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결혼할 때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치관이 다른 얼마만큼 같으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막상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가치관이 너무 다를 경우 음. 결혼의 생활에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더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음. 뭐 자녀 양육 방식, 네.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철학, 음. 그다음에 뭐 종교,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돈을 쓰는 어떤 스타일, 음. 돈을 쓰는 방식,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스타일의 차이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돈이라면 돈을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네. 뭐 여가를 시간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음. 뭐 물론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관이 같은 것이 중요해요. 네. 이거는 성격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음. 성격은 한 사람은 좀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좀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추구하는 가치는 최대한 같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들이 다를 때는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 결혼을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충분히 정말 생각해야 되고 이 가치관이 정말 너무나 다를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바꾸면 된다. 가치관이 쉽게 안 바뀌죠. 뭐 설득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타일로 오게끔 만들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더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온 스타일이나 방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뭐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서로 상대편을 바꾸는데 성공했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서로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상대편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결혼 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바뀔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뭐 결혼 생활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서로 상대편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냥 그것은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결혼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혼은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어떤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은행 어카운트에 제가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가 좋은 은행 어카운트는 뭐냐면 돈의 디파짓이 이제 예금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부들은 정말 미니멈 밸런스만 유지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사랑하려고 하거나 섬기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거의 없는 상태. 처음에는 신혼 때는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될 일들만 겨우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요. 네. 근데 그럴 때 위험이 뭐냐면 위기가 오면은 금방 바운스가 안 나는 거죠. 네거티브 밸런스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제 행복한 부부들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음. 그것들이 다 디파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에 디파짓이 많은 경우는 어떤 위기가 오거나 뭐 삶에 힘든 일이 와서 위드로를 어떨 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직도 디파짓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디팟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해라고 하는 느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겨우 미니멈 밸런스만 유지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심하게 다투게 되면 우리 부부는 너무 불행하다. 우리는 다투기만 하고 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느낌만 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이제 쌓여 있으면,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마다 내가 선물 사줘야 되는 거냐, 매일마다 꽃다발을 갖다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오늘 막 되게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있고 우울해한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뭘 해줄 수 있을까? 또 뭐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좀 기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노력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의식적인 노력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나는 얼마만큼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어떤 디파짓을 우리 부부 어카운트에 하고 있는지 네. 그것들이 우리 부부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은행 어카운트 비율을 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게 네, 쉽게 귀에 네, 쏙쏙 들어오는 것 네.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부 은행 어카운트는 얼마나 지금 디파짓이 돼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행복한 부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